지원한 기간은 3일. 이거까지 물어봐 할 수 있지만 이거까지 물어보게 되는 그런 질문인데, 저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SOP를 쓰라고 해서 대학원을 위한 준비는 단 하나도 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 10분? 그대로 읽으시더니 아는 게 없는데요. 합격 메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미아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카메라 앞에서 중얼중얼 거려본 적이 없어서 어색하지만, 오늘은 저처럼 국제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플러스 노베이스다 라고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SOP는 어떻게 작성하셨나요? 면접 준비는 따로 하셨나요? 정보는 어디서 구하나요? 이런 사소한 팁들까지 제가 탈탈 털어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지원 당시 스펙 혹은 어떤 상태였나요? 사실 스펙이란 말 좋아하지 않는데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수치화된 객관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니까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외식경영학과를 19년도에 수료하고 2021년 8월에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언어 자격증으로는 토익 900점대, 델프 배영, 오픽 IH, HSK 6급, JLPT N2, IELTS 7.0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HSK, JLPT, IELTS 3개는 기간이 만료돼서 활용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격증으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과 유통관리사 2급, 컴활 2급, 한국사 1급 이렇게 갖고 있었고요. 인턴 경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꾸준히 했었지만 인턴 경험은 없었고요. 작년에 계약직으로 아이들 잉글리시 튜터, 영어 선생님 이거 잠깐 했었습니다. 물론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한 기간은 3일. 공고를 발견한 날부터 합격 날까지는 총 2주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원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작년도 하반기 공채 쓴맛을 보고 제 생일날 마지막 공채 탈락 통보를 듣고 그날 제가 어떤 국제기구 인턴 공고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딱 어릴 때부터 국제기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라는 생각으로 대학원이 아닌 인턴을 지원하고자 이제 스스로 국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대학원을 가지 않았느냐? 대학원 모집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그때가 1월달, 12월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는 인턴을 하고 하반기에 대학원에 도전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위한 준비는 단 하나도 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격증 역시 학부 시절에 따놓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턴을 국제학을 조금씩 공부하는 동안 하반기 때 어느 대학원에 갈지 학교에 대한 정보는 조금 알아둔 상태였어요. 띄엄띄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달 화요일 아침 10시에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 추가 모집 공고가 뜬 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SOP를 쓰기 시작했고 수요일까지 쓰고 서류를 준비해서 목요일에 우편으로 제출을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면접을 보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합격 메일을 받았습니다. 네, 총 준비 기간은 지원하는 과정 포함 2주가 걸렸던 것 같네요. 네, 이제 준비 과정인데요. 제가 준비 과정을 크게 6단계로 나누어 보았고요.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특히 SOP와 관련한 부분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구 목표 정하기입니다. 이 대학원이라는 곳이 사실 의무 교육도 아니고요.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내 선택에 의해서 온 곳이죠. 그러므로 국제대학원에 들어오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연구하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대학원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필드인데요. 경영, 경제, 개발협력, 지역학, 인권, 환경
정말 다양한 분야를 국제 무대에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관심 있는 곳이 무엇인지를 정해야 입학할 때 SOP를 쓸 때뿐만 아니라 학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정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학교 정하기입니다. 학교를 정할 때 제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제 연구 니즈와 학풍이 일치하는가 였습니다. 국제대학원도 사실 학교마다 어떤 학풍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실무적인 것을 배우고 싶은데 연구나 어떤 학문적인 것에만 좀 포커스를 맞춘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정책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고 싶은데 실무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학교는 다소 맞지 않겠죠.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학교마다 프로그램, 장학제도, 교환학생 이런 세부 프로그램들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정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학교 홈페이지입니다. 네,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커리큘럼, 세부 전공, 교수진,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겠죠. 이 단계가 도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SOP를 적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연구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 등등 SOP의 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플러스 저는 블로거 분들이 올려주신 준비 과정이나 후기 이런 것도 알차게 잘 활용을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별 구체적인 비교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부 전공 정하기입니다. 네, 이 세부 전공 정하는 단계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단계이나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무슨 말이냐? 제 상황을 좀 예로 들자면 저는 ESG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 경제 같은 통상 분야에 대한 이해와 국제 개발 협력 같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요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A와 B가 둘 다 필요한데 A를 택해서 B 공부를 병행하느냐, B를 택해서 A 공부를 병행하느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물론 대학원에 들어가시면 다른 세부 전공의 수업들도 들을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 그것 때문에 준비 과정의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은 불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한 학기 공부하시면서 바뀌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벌써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도 당연히 국제개발협력 전공을 생각하고 왔지만 지금은 한 학기 공부 플러스 교수님께 조언을 구함으로써 통상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입시 설명회입니다. 네, 학교도 정하고 했다면 여러분, 입시 설명회 봅시다, 여러분. 이 입시 설명회야말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인데요. 학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 다양한 프로그램, 교수진, 세부 전공, 장학제도 등 중요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니까요.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놓은 학교도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 팸플릿으로 업로드한 것도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본격적으로 두두둔 SOP 쓰는 과정입니다. 이 SOP 진짜 막막하시죠? 저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SOP를 쓰라고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프레임이나 형식 같은 부분은 저도 아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이버 구글링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가야 할 컨텐츠,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해보고 어디에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쓰면 좋을지 배치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드래프트를 초안을 다 쓰고 난 후에 이제 스스로 좀 고치는 과정을 거치고 저 같은 경우는 영국인 친구한테 당시 급하게 메일을 보내서 첨삭을 부탁을 했고 교정을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제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 이제 제 SOP를 정말 다 뜯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인트로, 바디, 컨클루전 이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입니다. 네, 인트로 한 문단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안에 자기소개, 학부 전공, 메인 지원 동기, 언급 정도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무엇을 전공한 누구입니다. 소개를 하고 만약에 가장 주된 메인 지원 동기가 이 학부 때 전공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그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바디. 네, 본론을 쓰는 단계인데요. 이 본론도 두 가지로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으로 국제대학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부터 학부 때 정도까지 국제대학원과 관련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조금 피력을 하는 글을 썼는데 이게 이유는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직접적인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참가를 했던 외교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봉사, 또 외국어, 또 국제행사 아나운서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누적된 경험들이기 때문에 진짜 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차별성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인생을 구구절절 쓸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이 국제 단어가 들어간 행사, 인턴 경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소통, 외국어, 국제 무대 등 최대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한 것들을 제 SOP에 녹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원 동기의 두 번째 부분에는 제가 대학교 이후에 그나마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을 쓰고자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ESG에 특히나 관심이 있었는데 그 이유 역시 제가 학부 때 외식 경영을 공부하면서 관심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들을 좀 쓰고 중요한 것은 이 연관성 없어 보이는 경험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좀 나열을 해보고 하나의 방향성으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스스로 구상해보면 정말 차별성 있는 진실된 어떤 SOP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바디의 두 번째 부분, 구체적 활동입니다. 구체적 활동으로는 첫 번째 간접 경험, 두 번째 직접 경험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학부 때 제가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서포터즈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것과 ESG를 좀 엮어서 스토리텔링을 했고요. 간접적인 경험이겠죠. 두 번째로는 직접 경험한 것. 직접 경험이라고 하면은 제가 졸업 후에 포럼에 한번 참가를 한 적이 있는데 국제대학원에 가고자 마음을 먹고 참가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이라고 제가 굳이 분류를 해보았고요. 중요한 건 내가 이만큼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다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정리하자면 지원 동기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국제대학원에 가고 싶어졌다. 그다음에 구체적 활동 부분은 그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렇게 나의 어떤 인텐션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디 세 번째, 학업 연구 계획입니다. 어쩌면 이 SOP의 주된 목적이자 가장 중요하고 또 동시에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 학업 연구 분야를 얼마나 딥하게 기술해야 하는지 정말 감이 오지 않아서 블로거님들께 댓글로 조언을 구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이 교수님들께서도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신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기대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희는 배우러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교수님들께서도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얼만큼 정말 열정을 쏟을 것인가가 궁금하신 것이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의 경우 얼마나 이 분야에 학술적으로 뛰어난지에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는 제가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삶을 살아보니 이런 게 눈에 들어왔고 학문적 소양을 쌓고 싶었고 우리 학교와
내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를 개설 과목 및 학교 특성, 두 번째 학교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개와 엮어서 좀 기술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 중에 인권, 환경, 경영 등과 관련된 과목들을 한두 개 정도 기술을 해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와 학교가 제공하는 그 학교만의 프로그램을 엮어서 기술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는 장학, 교환, 학점 교류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이 해당 학교만의 특성과 차별점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와 잘 엮어서 기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망의 컨클루전, 결론 부분입니다. 제 컨클루전도 한 문단으로 정리를 해줬는데요. 먼저 이 연구 희망 분야에 대한 제 생각 한두 문장 정도로 짧게 쓰고 제 졸업 이후의 장기 목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느 기업 혹은 어느 기관, 기구에서 일하고 싶은지 등을 좀 기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 인사 이렇게 마쳤는데요. 마무리 문장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저도 이거 궁금해서 인터넷 도움 받았습니다. 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땡큐, 굿바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인터넷에 다른 분들이 정말 공유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호에 여러분의 선택에 좀 맞게 선택하셔서 문장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면접 후기입니다. 저는 추가 모집으로 들어갔는데요. 먼저 면접 대기실에 가니까 10분 정도 앉아 계셨습니다. 외국인 교수님과 1대1 면접으로 진행되었고요. 당연히 영어, 네, 영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들어가니까 자기소개를 먼저 해보세요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준비했던 거를 하고 처음에 분명히 시간이 없어서 5분 정도 진행될 거라 하셨는데 막상 하고 나오니까 한 10분 혹은 그 이상이 소요가 되었더라고요. 일단 자기소개 하자마자 갑자기 아까 제가 SOP 컨클루전 부분에 이 분야에 대한 제 주관적인 생각을 한두 줄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읽으시더니 거기에 대한 꼬리 질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꼬리 질문만 면접의 90%를 차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이것 역시 학술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하다 보니까 좀 신나서 제 생각을 막 쏟아냈던 것 같은데 약간 하면서 느낀 거는 교수님하고 토론하는 기분? 네,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하고 딱 나오니까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온 걸까? 요런 느낌. 그래서 제가 A다 라고 말하면 근데 이거지 않냐? 그럴 순 있다. 근데 또 이거지 않냐? 요런 꼬리 질문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썼던 분야가 워낙 좀 이런 딜레마가 있는 분야라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걱정하실 거 하나 없는 게 약간 학술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정말 네가 이거 네 생각이 맞는지 어디서 베껴온 거 아닌지 그런 검증 과정이었던 것 같네요. 일단 면접 끝나고 마지막 인사하고 나올 때 약간 전쟁하고 나온 기분. 숨을 그때서야 몰아주게 되는 그런 기분이었고 나오면서 good conversation이었다 이렇게 탁 하면 쏴주고 이제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떨리고 무섭고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교수님께서 약간 토론 같은 이 면접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끌어내주셨던 게 느껴져서 저는 정말 되게 감사하고 좋은 기회이자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면접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이제 기타 사항입니다. 정말 이것까지 물어봐 할 수 있지만 이것까지 물어보게 되는 그런 질문들. 첫 번째, 복장. 깔끔한 문제입니다. 진짜로. 저도 이게 면접 하루 전날에 근데 옷은 뭘 입고 가야 돼? 생각이 들었었는데 칼정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슬랙스에 가벼운 와이셔츠 정도 입었던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코트 이렇게 겨울이었기 때문에 슬랙스에 깔끔한 상의 입으시면 되고 세미 정장 이런 느낌. 겨울이었기 때문에 니트 입고 오신 분들도 보았습니다. 깔끔한 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SOP 첨삭. 우선 아예 처음이시고 주변에 자문 구할 사람도 없다 하시면 이제 구글링을 좀 해서 SOP 한두 개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모르는데 어떡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양식 파악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법이 진짜 엉망진창이다.
너무 구어적인 표현을 썼다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글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겠죠. 얼마나 글의 흐름이 있는지, 플로우가 있는지, 일관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너무 어렵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깔끔하고 정돈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저는 외국인 친구한테 좀 어색한 표현은 없는지 부탁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도움 구할 친구가 있다면 깊은 친분이 있지 않더라도 부탁해보세요.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 친구와 뭐 엄청 막역한 사이는 사실 아니었는데 부탁을 했고 근데 덕분에 또 그걸 계기로 더 가까워지기도 했고 나만의 생각? 어쨌든 그랬답니다. 유료 첨삭이 필요한지는 정말 개인적인 선택의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은 했었어요. 아 이걸 첨삭을 받아야 되나? 그런데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 학원 및 연구 계획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답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는 게 없는데요. 예, 그게 바로 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분야의 키워드 하나, 두 개 정도를 논문 사이트 있죠. 리스 같은 논문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다른 분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학술 논문을 작성을 했는지 그 제목 정도만 좀 몇 개를 읽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감이 좀 잡혔습니다. 물론 석박사분 이미 논문 쓰셨던 분들이 보면 이런 거 연구 주제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거는 뭐 연구 논문 주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학부 때 논문을 쓰는 전공도 아니었고요. 논문을 직접적으로 막 활용하는 전공도 아니었기 때문에 논문과는 거리가 먼 사람. 예.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지만 솔직하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SOP 분량 어느 정도 작성하셨나요? 저는 8문단으로 총 A4 용지 2페이지 거의 꽉 차게 작성을 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너무 장황하게 막 3, 4페이지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5번째 자격증. 자격증 꼭 필요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준비해야 할 최소한으로 요구가 되는 자격증들은 물론 있어요. 이거는 입시 요강이나 입학 설명회에 딱 들어가시면은 바로 구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최소한 토익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유는 준비하기 쉽고 결과도 빨리 나오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토익도 예전에 갖고 있었던 거를 그대로 써서 낸 거지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자격증을 딴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2외국어 자격증 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저는 그냥 취미로 제가 외국어 언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딴 거지 이거를 자격 요건으로 요구하지도 않고요. 지원을 할 때는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냥 제 당시에 제 지원할 당시의 스펙에 대해 말씀드리느라고 좀 언급을 했던 거지 필요 없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에어컨을 껐더니 너무 더워. 땀이 줄줄 나고 있어요 지금.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알찬 꿀팁들 나갑니다. 귀 쫑긋 열어주세요. 첫 번째 팁은요. 해당 분야의 포럼, 학회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참여해보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업과 인권 무슨 말이죠? 네, 기업과 인권 포럼에 참석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저도 이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잘은 모르지만 계속 들었고요.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반복해서 들리는 용어들이 있고 인터넷에 그거 몇 개만 검색해도 이 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식견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영어 듣기라도 됩니다. 뭐 저처럼 외국에만 오래 살다 온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역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수님의 이름 검색하시면 논문, 저서 이런 것들이
교수님들의 그동안의 어떤 연구 실적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뭐 교수님들의 책이나 논문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세 번째, 학교 홈페이지 적극 활용하세요. 저는 거의 한 80%의 정보를 다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이용을 했는데 교수진뿐만 아니라 개설 강좌, 상세한 개설 강좌도 알 수 있고 세부 전공,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학교를 선택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입시 설명회. 아까 설명드렸죠? 입시 설명회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시면 다 있는데 정보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자, 이 입시 설명회에 교수님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교수님들 얼굴을 보면서 이 내적 친밀감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접에 들어갔을 때 그 교수님이 앉아 계시면 연예인 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굉장한 꿀팁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요거 진짜 찐 꿀팁. 이거는 제가 면접이 있을 때마다 쓰는 방법인데요. 이건 면접이 아니다. 인터뷰다.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사실 한국어로는 면접이죠. 굉장히 부담돼요. 테스트 당하는 기분인데 영어로 하면은 사실 뭐 인터뷰, 잡 인터뷰 이렇게 들어가죠. 이 면접관 분들이 너 떨어뜨릴지 말지 내가 결정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앉아 계신 거다. 아, 그럼 내 얘기를 들려드려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앉아 계시면 조금 더 편하게 면접에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져온 기분이 들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거 맞는데요. 진짜 그 관점에 따라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면접에 임하시면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 팁은 SOP 마지막 문단 관련한 부분인데요. 제가 거기서 주관적인 나의 생각을 한두 줄 정도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사실 저의 어떤 적극성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교까지야 성적이 수능 성적이 이렇게 나와서 이 전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핑계가 통합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수동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학원은 철저하게 내 선택에 의해서 온 곳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생각들이 생각해보면은 하나는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좀 진지하게 이번 SOP를 기회로 써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SOP 쓸 때뿐만이 아니라 입학을 하고 나서 공부하다 힘들 때, 그냥 진짜 너무 힘들 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답니다. 어떤 낭만적인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번 기회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이 생각이 딥하고 펌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저희는 이 분야의 아기 병아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되게 고립되는 생각이나 입장을 갖고 있으면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렉서블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나는 이 분야에 진지하다를 보여주는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생각을 쓸 때 주의하셔야 하는 이유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면접 볼 때 꼬리 질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서우신가요? 무서우실 게 하나도 없는 게 어쨌든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자신 있게 제 생각을 딱 한 줄 적었는데 그걸 가지고 면접의 90% 이상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디서 주워들은 생각, 남의 이야기 혹은 너무 학술적으로 딥하게 들어가서 전문적인 약간 지식을 검증해야 하는 그 정도의 딥한 것은 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면접에서 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는 만큼 솔직하게 그러나 자신 있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나에서 두 문장 정도로요.
네, 제가 여기까지가 저희 우당탕탕 국제대학원 입학기였습니다. 네, 정말로 저는 오랜 시간 국제대학원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정말 공고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SOP를 작성해서 냈고요. 인턴을 하려던 차에 갑자기 3일 만에 준비를 하게 된 것인데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협회에 다행히 서류가 합격이 돼서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면접 날짜와 국제대학원 준비 과정이 이렇게 맞물려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말 국제대학원은 공고 뜨자마자 준비한 그런 케이스여서 저처럼 이제 준비 안 했는데 자격증 점수가 높지 않은데 괜찮을까요? 겁먹지 마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경험해 오신 것들에는 충분히 이야기들이 누적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찰하는 시간만 가지시면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관심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모였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다양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 아시죠? 저 역시 그 다양성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믿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학원이라는 게 약간 애플병 같아요, 여러분. 그 애플워치나 아이패드 사야지 낫는다는 그 병 아시죠?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위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결국 가야 그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학부 때만큼은 아니지만 장학제도도 잘 되어 있고 이러니까요. 잘 찾아보시고 나만의 길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한테는요, 나 자신이 제일 믿음직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가장 배신할 이유도 없는 존재이고요. 그래서 나한테 2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2년 후에 수익률 2000%로 보상하겠다 라는 그런 자신감 가지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첫 영상 우당탕탕 국제대학원 입학기에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거나 다음 영상으로 제작해 볼 테니까요.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당탕탕 국제대학원 입학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